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최보윤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하디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버려지는 불량 양말을 인형으로 재탄생시켜 주목받는 업사이클 양말 인형 브랜드 삭스플리즈의 박정림 대표를 이번 주 화제 인에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11월 가을 극장가를 찾아온 아름다운 로맨스 영화들을 스타 엔터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최근 학생들은 줄고 있지만 학생이 교육에 쓰는 비용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에 익숙해진 학생들이 다양한 인터넷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장하는 인터넷 교육 시장에 스타트업이 가세하며 특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학습 앱을 운영하는 국내 한 업체는 1:1 온라인 과외 서비스를 선보이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학생의 성향과 원하는 공부 스타일을 파악해 학생에게 맞는 선생님을 추천하는 맞춤형 과외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강의에 익숙한 요즘 학생에게 좀 더 개인화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오프라인의 전유물이었던 과외가 온라인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국내 인터넷 교육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3조 원 규모였던 이러닝 시장은 2021년 5조 원 규모로 훌쩍 성장했는데요. 특히 개인의 이러닝 이용률이 크게 늘어 3세 이상의 3분의 2가량이 온라인 교육을 이용한 셈입니다. 학생들의 맞춤형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커지자 교육 관련 스타트업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며 시장 파이 키우기에 나선 건데요. 개인화 교육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교육업계의 서비스가 더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격전지가 되고 있는 미국에서 IRA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배터리 기업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가 지급하는 전기차 보조금 7,500달러를 모두 지급받기 위해서는 주요 광물을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조달해야 하는데요. 해당 광물은 리튬, 니켈, 망간 등을 포함해 약 50여 종으로 그 비율은 내년 40%를 시작으로 2026년 말 이후엔 80%로 확대됩니다. 또 2025년부터는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추출, 제조, 재활용한 광물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주요 광물을 조달하고 있는 한국 배터리도 당장 공급망 재편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개별로 대응을 해왔던 배터리 업체들은 앞으로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정부와 함께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성장을 거듭하며 전 세계 점유율 30%를 차지하고 있는 K배터리지만 중국에 의존한 공급망은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상황. 미국의 IRA를 계기로 배터리 산업의 내실 다지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원유 가격이 리터당 49원 오른 996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가격 인상폭은 원유 가격 연동제 시행 이래 가장 큰데요. 원유 기본 가격 인상으로 우유 제품의 가격 인상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요 유업체들은 원유 가격 협상 확정 이전부터 고환율로 인한 비용 증가를 이유로 우유 가격을 인상해 왔는데요. 소비자들은 두 번의 가격 인상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우유를 사용하는 카페를 비롯해
유제품을 활용한 베이커리류 등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올 한 해 곡물 가격 인상 등으로 식품업계 전반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내년 역시 먹거리 가격 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9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6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흑자 규모는 1년 전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봐도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경상수지 대부분을 차지하는 상품수지 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90억 달러 줄었습니다. 수출이 23개월 만에 감소하며 기대에 못 미쳤는데 고유가로 나가는 돈은 늘었습니다. 운송수지 흑자가 크게 줄면서 서비스 수지는 3억 달러 넘는 적자를 냈는데요. 본원소득수지가 그나마 흑자 기조를 유지했는데 현지 법인 배당금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결국 그다지 만족스러운 흑자 구조는 아니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한은은 당분간 수출 둔화세가 이어져 경상수지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당초 올해 연간 흑자 목표치인 370억 달러 달성도 불투명해졌는데요. 내년은 더 걱정입니다. 고유가 같은 악재가 거치지 않는 가운데 수출과 내수 회복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데요. 신용 경색 위기감이 커진 기업들이 투자를 줄여 성장 동력을 위축시킬 우려도 큽니다. 장기 불황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때인데 세계 경제 둔화로 수출 향방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내수 뒷받침 없이 경기를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입니다.